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자, 10월 6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경우 오늘 1.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3.02%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의 경우는 특징적인 게 7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700선을 탈환을 해서 706.0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다 라는 데에도 우리가 의미를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대 시장, 외국인이 모두 매수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견인하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환율과 우리가 함께 좀 연동성을 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전일 미국 증시가 거래를 하면서 달러 지수와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강하게 하락하던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좀 분봉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어제 미국 증시 분봉이거든요. 장 초반 굉장히 하락폭이 좀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꽤나 이 하락분을 많이 메운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오펙에서 200만 배럴 감산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미국과는 조금 상반되는 입장이었죠. 미국은 아니다, 너무 과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런 입장들을 좀 발표를 했던 건데, 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의견대로 결국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전략 비축유를 좀 방출을 하겠다. 대규모로 다음 달부터 방출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원유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의 달러 지수나 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영향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증시가 좀 다시금 반등의 요인이 좀 되었다 살펴볼 수 있겠고, 오늘 국내 증시의 경우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장중에 1397.5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1400원을 깨고 하락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다시 1406원 가량 좀 시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볼 거는 내일 밤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제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여부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달러 지수가 좀 단기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겠고, 동시에 내일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발언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유가의 움직임까지 같이 보면서 달러 지수와 연동성을 짓고 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환율, 달러 지수는 환율과 막대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 환율은 코스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메비우스의 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를 보는 게 절대 간단하게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자,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국내 증시에 이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에요.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3분기 실적을 10월달부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3분기 실적 시즌인 건데, 지금 뭐 사실상 삼성전자의 실적은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부진하겠다라는 전망이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가 움직임이나 외국인 기관의 투자 심리가 과연 실적과 연동성을 지어서 어떤 심리를 보여줄 건지, 실적 시즌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줄 건지. 왜냐면은 최근 급락 그리고 계속되는 하락에 있어 가지고는 무언가가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매도세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공포 심리가 확대됨에 따라서 패닉셀 물량이 좀 이어지는, 누군가가 던지면 나도 따라 던지고 시장의 공포만 이어지는 감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지속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측정 가치를 좀 잘 반영을 하는 투자 심리를 보여줄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을지 얼마나 민감할지까지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도 같이 있는 거겠죠. 이제 전일 미국 증시랑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제가 아까 바로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뭐 경제 지표들도 좀 나왔어요.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인 20만 건을 상회하는 20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20만 8천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결과만 보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랑 같이 봤을 때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거는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는 뜻이고 그럼 매파적인 긴축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로 하락한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지표들을 좀 까보다 보니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이제 사실 가시화된 거죠.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 지수가 둔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감안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시사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미증시의 전략 후강 장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시의 하루하루를 지금은 예측하는 거는 큰 의미도 없고 저는 불확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결국 이 장중 변동성이 큰 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이날부터 본다고 해도 강세를 보이다가 쭉 떨어지고 강세를 보이다가 쭉 떨어지고 또 여기서는 약세를 보이다가 쭉 올라가고 뭐 이날 하루는 이날 견조했네요. 이날도 강세 출발해서 쭉 떨어지고 오늘은 좀 견조했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장중 변동성 그리고 하루하루 변동성을 예측하는 게 거진 의미가 없다 라고 저는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율과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증시의 향방을 좀 가로지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해서 증시와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심리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